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전수영입니다. 오늘은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의 사공창한 본부장님을 모시고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괴적 혁신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의 사공창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은 제가 또 이전에 계속해서 전해 듣기로 글로벌 디스럽션 펀드 운용 전략이나 또 당사 해외 주식 랩 서비스 자문에 있어서 파괴적 혁신 기업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괴적 혁신의 의미가 좀 무엇일지, 파괴적 혁신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제품이나 사업 모델 또는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특정 산업의 어떤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어떤 파괴적 변화를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시는 그 전자상거래라든가 미디어, 통신, 은행 및 어떤 그 결제 시스템 같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그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발달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서 시장 내에서 형성돼 있던 기존의 경쟁 구도가 파괴되고 재편되면서 새로운 혁신적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기업들이 도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기존 기업들의 도태와 새로운 어떤 혁신 기업의 등장, 이로 인해서 산업 내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 보시면 이제 전자상거래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듯이 그와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 이런 어떤 업체들은 망해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파괴적 혁신의 힘은 사실 요즘 들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꾸준하게 혁신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러한 혁신이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그 풍요로운 어떤 성장을 구가하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혁신 기업에서 우리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투자 기회,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면은 상당히 어떤 그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을 저희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러한 투자 전략의 핵심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슈로더는 어떻게 좀 이러한 종목들을 좀 발굴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러한 종목 발굴 리서치에 있어서 그럼 슈로더가 좀 특별한 강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슈로더의 그 글로벌 주식 운용팀은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테마에 주목을 하고 그러한 어떤 파괴적 혁신에서 수혜를 누리는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 종목을 발굴한다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연구 그리고 개발 그것이 이제 성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 구조 그리고 그 산업 구조 안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 우위 그리고 그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기술 리더십 변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파괴적 혁신 압력이 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또는 반대로 도태되는 기업을 4가지 그 하위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파괴적 혁신을 창조하고 주도하는 기업인데요. 영어로 디스랍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파괴적 혁신가 또는 혁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디스랍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 파괴적 혁신의 어떤 이 원인을 만들어내고 원천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새로운 어떤 이전에 없었던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네이블러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제 조력자입니다. 남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도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어떤 남들이 저쪽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어떤 도관 역할을 하거나 조력자가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IT 산업 안에서 하드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조력자 기업입니다. 혁신을 가능하게 해줘요. 자기만 혁신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적응자 기업입니다. 어댑터. 우리가 뭔가
세상이 변화할 때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파괴적 혁신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기존 업계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자기들의 어떤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가 방식을 자꾸 이제 변화시키면서 적응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어떤 기술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적응자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혁신을 따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부자입니다. 뭐 영어로 디나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부자 기업은 뭐냐면 기존 산업에 있던 기업이에요. 기존 산업에서 상당히 어떤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던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만하죠. 그래서 어떤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술 변화라든가 어떤 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해요. 거부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태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노키아 같은 기업들 있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노키아는 뭐 우리가 흔히 전에 뭐 들어본 내용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노키아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에 유사한 걸 가장 먼저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자만하고 있어서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가 스마트폰 개발할 때 그냥 방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노키아는 이 스마트폰 어떤 이 세상에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걸로 지금 전업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이고,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혁신가, 조력자, 그리고 적응자, 그리고 거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파괴적 혁신 투자에서는 앞에 세 가지 혁신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력자, 그 다음에 적응자에 주로 골라서 투자를 하고요. 거부자를 가려내서 투자해서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각 종목별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그 확신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 슈로더가 과연 이런 어떤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종목을 발굴하고 운용하는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슈로더의 이 글로벌 이 파괴적 혁신 주식 운용팀을 보게 되면 평균 업력 20년 이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경력 20년 이상 겪어낸 노련한 어떤 운용 전문가들이 전통적인 리서치 방식 또는 이제 비전통적인 리서치, 요즘 같으면 이제 데이터 어떤 인사이트 분석 이런 것들이죠. 이걸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뭐 이 글로벌 섹터 산업 전문가라든가 또는 지역 현지에 나가 있는 그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중소형주 리서치팀, 데이터팀, 이런 어떤 이 인력들이 총체적으로 전 세계 주식에서 이런 파괴적 혁신에 해당되는 기업을 분석을 하고 발굴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성장 갭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찾는데요. 성장 갭은 뭐냐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콘센서스 대비 상당히 갭이 차이가 큰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아주 동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운용팀이 결합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이 찾아내고 자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삼성랩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슈로더의 뭐 투자 전략이나 또 뭐 기업을 좀 네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올해는 좀 코로나19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과 좀 부양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3월 저점에서 좀 크게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였던 기술주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을 보유한 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슈로더에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특히 그 파괴적 혁신 기업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전 세계 경기 급락, 침체가 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급락을 했던 증시가 다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반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디스럽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이 언택트 또는 어떤 IT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재정 부양책,
돈이 풀리고 하는 부분들의 수혜를 누린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지금 그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진짜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올랐느냐? 외견상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식들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상황이 바로 예전에 그런 그 코로나 이전의 경제와 사회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의료계 전문가들조차도 최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가는데 불편을 느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재택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택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재택의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또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주들의 수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어떤 그 언택트 문화라든가 코로나 이후 사회가 그만큼 어떤 IT 산업에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어떤 매출과 성장을 훨씬 더 앞당기고 있죠. 그래서 앞당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내다볼 때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중금리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 수준이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부 해외 국채를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주식의 어떤 이 미래 이익을 전망해서 그걸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할 때 보통 그 배수에다가 조달금리, 이자율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부는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2년, 3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올라가죠. 이거는 뭐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전문가들 다 같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의 주가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주식의 어떤 이익 대비 배수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배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의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이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전문가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이 이러한 어떤 대형 IT 기술주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의 어떤 등장, 전자상거래 같은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산업의 변화가 더 빨리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주식을 나중에 사느냐, 지금 사느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가를 맞출 수 없다면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더 매력적인 자산을 미리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소하는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진짜 리스크만 두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사회와 어떤 그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는 데서 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누릴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봐 볼게요. 슈로더 투신운용이 그럼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그 섹터 혹은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하반기라고 하니까 벌써 지금 중반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거나 많이 아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저희가 지금 이 투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파괴적 혁신의 어떤 그 기술 관련 기반 어떤 기술 관련 이런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업들이죠. 뭐 기업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뭐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쉬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언제든지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 불균형적인 어떤 그 고통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그 급락을 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져서 타격을 많이 입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저나 숙박, 뭐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뭐 소매업 이런 데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기를 겪는 동안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뭐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여준 주식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식음료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개인 위생 같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봤던 파괴적 혁신이나 어떤 그 이 기술적 혁신 이런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어떤 그 뭐 이 식료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실제 가치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에서
투자 기회를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파괴전 혁신 기업을 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슈로더 그룹은 운용 규모로 글로벌 이제 최상위권 운용사 중 하나잖아요. 슈로더 그룹이 주식과 같은 전통자산 투자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좀 타사 대비 강점이 무엇일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국내에 있는 회사들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고요. 뭐 타사 대비해서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떤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저희는 차이가 있고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슈로더 같은 기업은 전 세계 34개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에 가면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약 한 9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 세계 단위로 산업을 분석합니다. IT 산업 같으면 한국의 IT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IT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글로벌 산업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현지 기업에 대한 분석, 글로벌 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어떤 리서치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그 인트라넷 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정보력에서의 어떤 우위 이런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슈로더 내에는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팀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정형적인 어떤 그 이 기업 분석을 떠나서 비정형적인 어떤 그 이 데이터, 빅데이터, 뭐 또는 AI가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데이터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문 과학자 팀이 저희가 내부에 한 20여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채집한 정보와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그 이 부가가치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을 분석을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즘 또 하나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 리스크 관리는 흔히들 이제 변동성 관리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변동성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갈수록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잘 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손실은 좀 덜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에 롱온리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주식을 잘 고르면 어떤 하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요즘은 나오고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저희 슈로더는 타사 대비 많이 개발된 어떤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ESG입니다. ESG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예, 그 ESG라는 것은 E가 이제 environmental,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S가 소셜입니다. 사회적 책임. 그리고 G가 가버넌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주주에 대해서 수익을 무한 돌려주는 이제 그런 어떤 기업에서 더 많은 수익 기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저희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이거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ESG 통합 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E와 S와 G 요인을 통합해서 기업 분석에 활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슈로더는 어떤 뭐 운용 규모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뭐 시대적 관점으로 구체적인 그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슈로더 강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슈로더 투신운용 사공창한 본부장님 모시고 슈로더 투신운용의 파괴적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에 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삼성증권 랩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삼성증권 지점 혹은 PB 분들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